자, 여러분 오늘 FOMC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5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떤 이벤트냐?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이벤트입니다. 아니 현우야, 이거 어차피 컨센 3.75% 금리 동결로 확정이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 뒤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결도 나와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시점에 5% 하락이 남았다. 그런 상황에서 중간중간 이런 식의 지지 구간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 특히나 지금 지지 구간에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FOMC가 다가오는 만큼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사나이 테스트가 결국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쌍고를 찍는 형태로서 이렇게 하락분이 주어졌는데 이 부분을 왜 강조를 드리느냐? 지금 나스닥도 비슷한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어제 관점을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죠. 자, 어제 이 영상 마지막 하락분 4시간 봉상에서 출현한 흑산병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현우야, 지금 내릴 거 다 내린 거냐? 5% 하락 자체는 유효하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57에서 58K 혹은 62에서 63K까지 내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식의 지지 구간과 이번에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자리죠. 4시간봉 FVC 말씀드렸던 대로 65.3K에서 65.4K 여기 이 자리죠. 여기 이 상단선에서 1차적인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FOMC가 눈앞에 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리스크를 철저하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새 포지션 잡고 싶으면 오늘 FOMC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맞춰서 새로 잡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포지션이 없으시다면 대기하십시오. 그만큼 오늘 FOMC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스닥도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4시간 봉인데 나스닥도 조금 큰 형태로 봤을 때 이렇게 쌍고 찍고 죽는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두 번의 쌍고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갭을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서도 4시간 봉상에서 출현한 흑산병 어제 비트코인과 상황이 똑같죠. 여기서도 흑산병 나오고 죽었습니다. 자, 설명 자세히 읽어봅시다. 3 블랙크로우 애프터 업트렌드 무슨 얘기입니까? 상승 추세 이후에 출현한 3개의 연쇄 음봉이 나오면 약반등 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동반 하락할 수 있는 그 기점이 나와 있다는 건 우린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FOMC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리스크 줄이라고 어제 이런 식의 지지 구간들을 표시해 드렸던 것이죠. 차트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근거들만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를 A파라고 간주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를 4-A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C파가 A파의 1.618로서 다 나왔다라고 간주할 수 있고 4파의 끝인가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동은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다 나왔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 다음 캔들 진행이 나와봐야 합니다. 지금 전개 중인 게 5파인지 혹은 4파 잔발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5파 하락은 남았기 때문에 하락에 포커스를 맞추되 오늘 이슈에 대응할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부분 강조를 드리면서 왜 FOMC가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이란 종전으로 인해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국채가 지금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자로만 미국 전체 예산은 약 17%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채 이자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뭘 해야 됩니까? 이 이자 부담을 낮춰야 됩니다. 이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죠. 왜입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파월 기존 연준 의장이 트럼프와 싸우면서 절대 금리 인하 안 해줄 거다. 왜? 인플레이션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이 신규 연준 의장 파월 밀어내고 생긴 케빈 워시 트럼프가 꽂아낸 인물 이 사람이 주관하는 FOMC 첫 번째 날이라는 거죠. 자, 시장은 모두 금리 동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뭐가 오릅니까? 특히나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뭡니까? 우리 고유가 지원금도 받았죠. 유가가 날아가면 여러분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꽂아놓은 케빈 워시라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로. 오히려 금리 인상에
비중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다만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게 문제죠. 미 국채 이자 부담, 이게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난제에 가깝고 어떤 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FOMC를 예측하는 건 사실상 무의미하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통해서도 오늘 FOMC 있는 만큼 오버나잇 예정이다. 야간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니까 다들 체력 관리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슈 있는 만큼 줄일 리스크는 줄여놓은 상태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실시간 브리핑룸 그 입장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사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타깃이 뭡니까? 첫 번째, 중국을 견제할 것. 두 번째, 그러면서도 내실을 다질 것. 이 내실에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국채입니다. 국채 이야기. 자,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대통령 보쌈했던 베네수엘라, 그 다음 이란, 그 다음 지금 쿠바는 봉쇄하고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중국한테 기름을 대주던 국가들입니다. 다 좁히면서 지금 중국 견제는 확실하게 해놨는데 기름을 건드렸다 보니까 지금 내실, 국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충돌되는 두 목표를 동시에 가져가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자, 그런 상황 DXY 달러 인덱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지표냐? 여러분, 달러의 힘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US 오일부터 한번 보고 갈 건데 국제유가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날봉으로 한번 볼 건데 크로스라인 제가 2월 28일에 하나 넣겠습니다. 이때죠. 하메네이 머리 위에 미사일 떨어진 날, 그리고 호르무즈 봉쇄한 날입니다. 이때 수치가 얼마입니까? 76K 권역, 여기죠. 67K 권역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전쟁 이전까지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유가는 진정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근데 뭐가 진정이 안 됐습니까? DXY 달러 인덱스가 진정이 안 됐습니다. 전쟁 전에 여기였습니다. 지금 어딥니까? 이렇게 가로선 넣어도 그 한참 위에서 상회하고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미 국채 2년물, 10년물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채금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10년물도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위에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지금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국채 결국 이건 뭘로 갚습니까? 달러로 갚죠. 달러로 갚으면 적어도 달러의 가치를 떨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부담을 줄인다라는 게 달러 액수를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달러 가치를 줄이면서 갚아야 되는 총 가치를 줄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 인덱스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 입장과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다 깔려주고 수밖에 없는 이 입장이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 뭐가 다가옵니까? 지금 6월이죠. 미국은 이제 중간선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국 상황, 트럼프 상황 개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26년 2월 기사입니다.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에서 선거를 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정말 잘 대비해야 됩니다. 자기 표밭에서 외면된 대통령이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간 선거를 이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텍사스에서는 이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텍사스는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기업 친화적인 지역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금리를 낮춰야 기업 입장에선 투자도 많이 하고 굴리기도 하겠죠. 트럼프는 계속 요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우리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원해야 됩니다. 비트를 올리려면 금리 인하를 원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달러 인덱스랑 국채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왜? 지급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미 국채 2년물 한번 보겠습니다. 2년짜리 국채인데 이자율이 4%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국 정부가 4%씩 꼬박꼬박 주는 이런 상품이 좀 죽어야 비트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데, 이래저래 트럼프의 입장과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만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데 이게 안 되는 구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게 사실은 오늘 FOMC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비트코인 상황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뭡니까? 날봉에서 카운팅 한번 다시 해보시죠. 분명히 여러분 60K 찍고 나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이게 충격 5파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1파가 정확하게 나와줬고 2파 깔끔지게 나왔습니다. 3파까지 나왔는데 4파가 여기로 내려 꽂을 수 있습니까?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자, 4파 저점이 2파 저점보다 낮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거는 5파짜리가 아니라 3파짜리 ABC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비트 상황은 1파 나왔고 2파 나왔고 3파 나왔고 4파 나온 것 같고
오파 하락이 남았다. 다만 이 오파 하락이 원래 1파랑 1대1로 떨어져야 되는데 3파 저점 안 깨고 반등을 해주려면 지금 이런 지지 구간 기반으로 반등을 쳐줘야 한다라는 거고, 이 지지 구간이 너무나도 얇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좀 덜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FOMC에서 적어도 좋은 얘기는 해줘야만이 이런 자리에서 오파를 절단하면서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리스크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익반보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정말 대응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오늘 오버나잇 치면 제가 내일은 영상을 아마 못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FOMC가 목요일 03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채기준금리에 대한 미국 입장과 트럼프 입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황 자체는 전쟁이 지나갔기 때문에 동결하거나 인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동결적으로 많이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결하고 인상했을 때 트럼프는 텍사스에서의 지배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중간선거를 자기 표밭에서 닦여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 또한 국채가 더더욱더 부담이 되는 그런 환경에 마련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FOMC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FOMC 이후에 케빈 호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사람을 아직 공식 석상에서 FOMC를 주관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만큼 오늘은 대응에 집중하셔라,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오늘 오버나잇 대응해 드릴 예정이고, 차트 상황 자체는 오파 하락이 남은 만큼 하락에 포커스 잡되 오늘은 방향성을 원웨이로 찍고 가는 날이 아닙니다. 대응에 집중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은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